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 환자분 도대체 이렇게 치료를 왜 하셨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효과는 하나도 없고 돈만 날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치료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술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본질남 김병철입니다. 원장님, 피부과 시술 후기를 보면 돈만 네. 날리고 호구됐다, 피부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 이런 말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호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환자분한테는 이런 시술은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시술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예뻐지고 싶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시술 후에 오히려 예뻐지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또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자분들께 권장드리지 않는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우리 하이프라고 하는 리프팅 치료입니다. 이렇게 하이프 장비들은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층에 모아서 그 부위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피부에 자극을 줘서 얼굴의 탄력도 증가시키고 서서히 얼굴에 리프팅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치료들입니다.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태울 때 햇빛에 초점을 모아서 에너지를 특정 층에다 모아주잖아요. 그런 원리로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층에 모아주면 그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 보통 하이프 치료를 할 때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우리 근막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스마스층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좀 흐물거리는 느낌도 생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처지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스마스층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게 얼굴의 라인을 정리하고 리프팅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피하지방층의 두께 그리고 스마스층의 깊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시간 초음파가 달려있지 않은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스마스층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스층보다 깊게 들어가면 통증만 있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스마스층보다 얕은 피하지방층에 에너지가 집적이 되면 골이 패이거나 이렇게 좀 홀쭉해졌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계시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울세라라고 하는 그런 하이프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초음파를 보면서 항상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프 장비들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극을 주고 우리 피부가 재생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1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1달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탄력이 증가되면서 윤곽이 조금씩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좋아지는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체외 충격파 시술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체외 충격파 시술은 울세라가 들어가는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간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요. 더 깊은 공간까지 탄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림프 순환이 바로 촉진이 되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좀 빠르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술이라서 보통 울세라 치료하시는 분들은 레비나스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희 병원이 아니시더라도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탄력 리프팅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시간 초음파 눈으로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이프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안심하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하지 않는 시술 2번째는 이마, 코, 애교, 팔자 필러입니다. 최근에 사실 필러를 찾는 분들이 거의 잘 안 계시기는 한데요. 필러라는 것 자체가 부족한 볼륨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이 굉장히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이제 분해돼서 없어질 수 있는 필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필러 자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술을 하시는 의사분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겔 타입의 부드러운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캐뉼라라고 하는 얇은 관을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단한 특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 겔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눌렀을 때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가면 몸에 있는 우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흡수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게 분해가 되지 않고 평생 남아서 계속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이마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 넓은 부위에 이 많은 양의 볼륨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몇 개월만 지나도 이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손으로 누르면 그 부위가 이제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아침마다 출근할 때 항상 이렇게 몰딩을 하고 출근하셔야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코 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제형을 사용하게 돼요. 코 필러를 쓰실 때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우리 흔히 아바타 코 있잖아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교 필러를 맞게 되면 평상시에 무표정할 때도 볼륨감이 남아있게 됩니다. 무표정일 때도 애교살이 너무 많이 잡혀있게 되면 본능적으로 뭔가 조금 어색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눈 밑에 이 피부를 손으로 꼬집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얇고 탄력이 부족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얇은 피부 밑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년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면 너무 다행인데 5년, 10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태로 시간이 5년, 10년 흐르게 되면은 우리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다가 안에 바람이 빠지면 풍선 탄력 떨어지는 것처럼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또 늘어지는 현상까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애교 필러도 권장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자 필러는 팔자주름이 깊어진 이 피부 밑 보통 피하지방층이나 뼈 위쪽에다가 필러를 살짝 넣어서 안에 볼륨을 채워주면서 주름을 개선시키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 주위의 피부 조직은 굉장히 좀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편이고요. 볼 쪽은 조직이 또 느슨하고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입을 자꾸 쓸 때마다 이 단단한 쪽으로는 필러가 이동을 못하고 자꾸 느슨한 쪽으로 필러가 밀려나면서 볼 쪽으로 필러의 볼륨이 더해져서 볼이 더 불룩해 보이고 이 무게감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더 처져 내려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4가지 부위는 결과가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위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장드리지 않는 시술 3번째는 눈 및 콜라겐 시술입니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콜라겐 합성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시키는 물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 그리고 울트라콜, 그리고 베이비 콜라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눈 밑에 피부 굉장히 얇은데 이 눈물꼬랑 깊어 보인다고 그 밑에 이제 이 시술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물꼬랑이 깊어져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애교살 밑으로 눈 밑 지방이 서서히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지나가는 구조물이 눈 밑에 이렇게 눈 밑을 싸고 돌거든요. 그런데 인대가 피부를 붙잡고 있는 자리는 올라오지 못하고 안에서 당기고 있는데 그 위쪽에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눈물꼬랑이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해결을 안 하고 이 밑에다가 베이비 콜라겐 같은 그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는 눈밑이 조금 팽팽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눈밑이 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굉장히 잘 생기게 되고요. 이 콜라겐 주사를 이용해서 주입을 했던 이 볼륨은 해결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필러는 문제가 생기면 효소를 주입을 해서 그냥 녹여서 없애버리면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데 이런 콜라겐이 직접적으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볼륨 자체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싶으시면 결과적으로 피부 절개에서 긁어내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거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눈 밑에 치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눈 밑에 콜라겐 시술 받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경우에는 진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그래도 최소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술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 권장드리지 않는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하고 계신 시술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도 부담이 되고, 이미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굉장히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솔직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본인에게 잘 맞는 시술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